고전문법 이론 3강입니다. 국어의 변천 표기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제 포인트 세 번째, 종성의 발음과 표기 같이 공부해보죠. 자, 같이 보시죠. 종성의 발음과 표기에서 고대국어 관련된 표는 스킵해도 되는데 중세국어를 이제 우리가 잘 공부하면 돼. 이제 중세 시기에 종성의 표기와 관련된 규정은 팔종성법이라고 부르는데, 혹은 다른 선생님들은 팔종성 가족용이라는 그 용어를 그대로 쓰시기도 하세요. 요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하는 말은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라고 해서 종성과 관련된 규칙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팔종성 가족용야라고 하는 구절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데, 그 뜻은 8개의 종성 소리이면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종성 소리는 8개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 6개의 한자어까지 같이 기억해 두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팔종성 안에 어떤 자음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응이야. 요렇게 8개의 자음이 있다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암기하실 때는 받침과 관련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녀 다리만 보여 혹은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공부했었지, 그치?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에다가 시옷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덧붙여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이응 동그라미가 그냥 이응이 아니야, 그치? 자세히 보게 되면 예디응으로 쓰여져 있을 거야. 중세국어 15세기 기준으로 받침에서 발음을 하는 그 음가를 가지고 있던 응의 음가를 가지고 있었던 글자는 예디응이기 때문입니다. 시옷과 예디응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신 채 아래 특징으로 같이 한 번만 보실게요. 1번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건 항상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팔종성법과 관련해서는 발음 표기하는 8개의 자음이 받침에서 모두 발음되었다. 8개 그대로 발음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시옷과 디귿이 따로따로 있었어. 시옷과 디귿이 둘 다 들어있었다. 이건 뭐 때문에 설명하냐면 현대국어에서는 시옷 받침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읽을 때 디귿으로 읽잖아, 그치? 하지만 중세 시기에는 시옷 받침과 디귿 받침의 발음이 달랐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옷이나 못이나 이런 시옷 받침이 있는 단어들을 모스, 오스 이런 식으로 약간 뒤에 그 발음이 무언가 디귿과 달랐다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요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3번,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내신 함정 선지를 만드실 때 잘 활용합니다. 글자 모양을 잘 봐야 되더라. 그냥 이응이 아니라 이렇게 꼭지 달려있는 예디응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표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중세국어, 근대국어, 그 다음에 현대국어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일단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팔종성법이 쓰였었는데 근대국어 시기, 그러니까 17세기 말부터는 칠종성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칠종성법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규칙이 있었나봐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는데, 얘는 실제로 어떤 종성을 표기하는 규정을 뭐 정부에서 발표를 하거나 무언가 책자가 있는 건 아니야. 다만 실제 쓰임을 봤을 때 15세기에는 디귿 받침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가 17세기 문헌에 왔더니 시옷 받침으로 바뀌어 있어. 이런 식의 실제 문헌 자료에서 글자들을 통해서 확인해서 추려낸 7개의 자음입니다. 하나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발음과 표기인데요. 이제 꺽쇠가로 있는 게 발음 표시니까 발음부터 보게 되면, 발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모양 그대로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말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여기 이응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근대국어 시기가 되면 예디응이 소실되고, 예디응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음가를 누가 전달받았다? 그냥 동그라미 이응이 전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응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변화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발음에서는 시옷 발음이 빠졌다. 그리고 예디응이 그냥 이응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칸으로 오시면 여기가 약간 미스테리한 일인데요. 표기법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받침 발음은 디귿으로 시옷 받침 발음이 사라지고 디귿 받침이 남았는데, 표기를 할 때는 디귿으로 받치지 않고 시옷을 남겨놨어. 그래서 표기를 기준으로 칠종성법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디귿이 사라지고 시옷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시옷에 대해서는 표기는 시옷으로 되어 있지만 발음은 어떻게 했다? 디귿 받침으로 발음을 했다. 현대국어와 똑같은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특징 칸에 정리되어 있는 거 한 번씩 볼게요. 근대국어 시기는 표기와 발음이 불일치가 일어나던 시기였다. 표기는 시옷 받침의 남았고 디귿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발음은 시옷 받침이 사라지게 되고 디귿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예디응이 소실되면서 그냥 이응에게 음가가 넘어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대국어. 아까 맨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현대국어에서는 받침의 발음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때 우리가 8종성법, 7종성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표기 규정이야. 표기 규정이어서 여기가 꼬이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자, 현대국어에서 받침에서 표기할 수 있는 자음의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받침에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받침의 발음은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받침에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은 몇 개로 제한해 두었다? 7개.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8종성법, 7종성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받침, 종성소리, 표기와 관련된 규정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 엮어두시고요. 요 표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죠. 이것만은 기억하자. 8종성 가족용 또는 8종성법은 훈민정음 해례에서 규정한 종성의 표기 원칙이다. 8종성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예디응이 있었고 중세국어 시기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던 시기였으니까 이 8개의 자음이 그대로 받침해서 발음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3번 17세기 말 근대국어부터는 종성표기에 7종성이 쓰였다. 이때 7종성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그냥 이응이 들어가 있습니다. 4번 현대국어에는 종성표기의 제한이 없다. 현대국어에는 종성 발음의 제한이 있다.